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욱 변호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언론들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는가 하면 또 헌법재판에 정통한 그런 어떤 또 재판관 출신들 그리고 또 헌법학자들 중에 또 일부는 충분히 기각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인데요. 이번에는 말이죠,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김성회 씨가 윤석열 대통령 6가지 대통령직 복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 가능성이 있다. 근데 6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지금 글을 썼고 이것을 인터넷 매체 더 퍼블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글 그리고 이 보도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더 퍼블릭에서 보도한 김성회 전 비서관의 지금 내용입니다. 공유, 댓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 첫 번째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기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편에선 검찰 특수본 등에서 내란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씌울 수 없다고 말한다. 세계적으로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단죄한 역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 미국 대법원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심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두 번째, 2017년과 달리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다. 국회 탄핵 표결이 진행된 14일 광화문 광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인파로 가득 찼다. 그 숫자는 2019년 10월 3일 조국 사태 때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100만 인파로 가득 찼던 때와 비슷한 숫자였다. 2019년 10월 3일에 비해 날씨가 혹독하게 추웠음에도 탄핵을 반대하는 엄청난 인파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러한 탄핵 반대 물결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반대 인파보다 3배나 많은 숫자다. 그만큼 국민의힘 지지층이 탄핵 반대로 일치 단결하고 있다는 얘기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번 탄핵 사태를 한미일협력 자유진영과 친종북 진영의 대결로 보고 있다. 친중 종북 진영과 한미일협력 자유진영의 대결로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오판했다고 비판했던 미 국무부가 지금은 오히려 바이든의 한국 파트너는 윤석열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도 탄핵 사태를 주시하며 한국이 한미 동맹에서 이탈해서 친중편에 서면 몸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날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 내 주요 오피니언들에게 이재명의 쎄쎄 발언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에서 벌어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한미일이 협력하는 자유진영 대 친중 친북 진영의 대결로 인식을 하고 있다. 네 번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쉽지 않다. 헌재는 지금 6인 체제다. 추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결코 쉽지 않다. 일단 국회에서 여야 2인 그리고 합의로 1인을 추천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으면 된다. 설사 합의해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권한이 없다.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은 과거 추미애, 우원식, 우상호, 박범계, 박주민 등 민주당 사람들이다. 따라서 국회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면 6인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에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다섯 번째, 국민의힘이 급속하게 정비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인용될 염려가 가장 많았던 것이 국민의힘 상황 때문이었다. 즉 2017년에도 여당이 둘로 쪼개져서 분열함으로써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여당이 둘로 쪼개져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부 분란을 일으키던 한동훈 체제가 붕괴되고 국민의힘이 정비되고 있다. 광화문 지지층의 결집에 정치인들이 눈치를 채고 잽싸게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한다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여섯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 의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것과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을 몰랐고
변호사들이 하는 말을 믿고 따랐다. 당시 헌재의 재판관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 검찰총장 출신의 특히 헌법학을 가장 좋아했던 학문이라고 자랑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내란죄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계엄 선포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도 굳세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굳건한 국정수행 의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6인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6가지 이유인데요. 더 파블릭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할 가능성 6가지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가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역사상으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 두 번째, 2017년과 달리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국제적으로 이번 탄핵 사태를 한미일 협력 자유진영과 친중 종북진영의 대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국민의힘이 급속히 정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 의지가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6가지를 이제 들었고 이것이 더 파블릭에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벌써부터 뭐 지금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겠느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말이죠. 시간이 이제 가면 상당히 또 평형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고요. 처음에는 이 계엄에 놀래서 저도 민주당 측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마구 비난하던 사람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담화문 등등을 이제 듣고 그리고 전체 과정을 또 반추해 보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이재명 때문에 국정을 수행하기가 정말 어려웠구나. 탄핵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고요. 그다음에 특활비를 또 깎아버림으로써 정말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의 명줄을 지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 또 이재명이 방탄을 위해서 온갖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목조이가 시작이 됐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독재를 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국회구나. 이 국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국민들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각성이 드디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어떤 물결로 바뀌면서 대세가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정말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 글이 상당히 또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구독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